4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를 합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1110명 간선제에서 전체 조합원 187만 명 직선제로 바꾼다라고요. 뉴스에서는 역대 최대 농협개혁이라고 합니다. 농민단체도 환영했습니다. 전국 농민총연맹은 소수 조합장의 농협에서 조합원의 농협으로 가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1110명한테 돈 뿌려서 당선되는 구조보다 187만 명이 직접 뽑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직선제의 찬반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솔직히 별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이게 농민이 원하는 농협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게 관심이죠. 농민이 농협에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먼저 정의해보고 직선제가 그걸 충족할 수 있는지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왜 존재합니까? 원래 목적은 단순합니다. 첫째는 교섭력입니다. 농가 한 사람이 대형 유통사 앞에 서면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1000명이 10,000명이 한 조직으로 묶이면 가격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협동조합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입니다. 둘째는 제값 판매입니다. 농산물을 수확해서 도매시장에 넘기면 중간 유통 단계마다 마진이 빠져나갑니다. 협동조합이 직접 가공하고 브랜딩하고 소비자에게 팔면 그 가치가 농가에게 돌아옵니다. 셋째 리스크 분산입니다. 가격이 폭락하거나 태풍이 오거나 수출길이 막힐 때 개별 농가는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이 위험을 함께 나눠 가지는 겁니다. 물론 정부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해내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폰테라, 1만 년 낙농가가 소유한 유제품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납품한 원유를 폰테라가 가공하고 140개국 글로벌 브랜드로 수출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조합원 납품 가격이 이 조직의 핵심 성과 지표라는 겁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농가 납품 가격이 안 올랐으면 실패인 거죠. 뉴질랜드 제스프리, 키위 하나로 세계 시장 점유율 33%입니다. 2,800명의 키위 농가가 소유한 협동조합이 단일 품목으로 글로벌 1위입니다. 협동조합이라고 하지만은 약간 특이한 형태의 주식회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 품목에 집중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품질 관리를 하고 수출 물류를 깔았습니다. 덴마크 데니시 크라운 돈육 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 농가가 키운 돼지를 자체 도축, 가공, 수출까지 하고 이익을 농가에게 돌려줍니다. 이 조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합원이 곧 공급자이고 소유자이고 조직의 사업 방향이 조합원의 소득 극대화에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민이 농협에 원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 농산물 제값받고 팔아줘. 자재비 합리적으로 깎아줘. 위기 때 버팀목이 되어줘. 이게 다죠. 이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575조 원. 이게 뭔 숫자인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이전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숫자가 농민이 원하는 농협을 왜 만들 수 없는지 설명해 줍니다. 아까 기억해 두라고 한 숫자 575조 원. 이건 NH농협 금융지주의 총 자산입니다.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그리고 NH농협금융. 대한민국 5대 금융지주 중 네 번째 규모입니다. 2024년 농협금융의 당기 순이익은 2조 4,537억 원,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이자 이익만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입니까? 금융회사입니까? 농협은행이 중앙회에 보내는 배당금은 2024년 기준 8,900억 원입니다. 여기에 농지비 등을 합치면 연간 약 1조 5천억 원이 금융에서 중앙회로 흘러갑니다. 이 돈이 교육지원사업, 경제지원사업에 쓰입니다. 반대쪽을 보겠습니다. 경제사업 규모는 2022년 기준 34.3조 원, 2011년보다 51%나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장한 것 같은데 문제는 수익성입니다. 농민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지주는 2017년 이후 수익성이 낮아 경제사업 활성화가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지주는 일반 기업처럼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일선 조합 지원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적자가 나도 금융이 메워주니까 경쟁력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농협 스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농협은행의 수익을 통해 농업인을 위한 경제사업을 수행한다. 이 문장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문장을 보고 있으면 금융 수익이 농업으로 들어오는 게 뭐가 이상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이 농산물 판매로 농가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금융 수익으로 경제사업을 보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폰테라는 조합원 납품 가격이 핵심 지표입니다. 한국 농협의 핵심 지표는 농협은행의 순이자 마진입니다. 본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이 본업이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농협은행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농가 쪽을 지원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농가에 도달하는 경로를 보겠습니다. 영농자재보조, 시설투자보조, 수매, 재해보험, 직불금 관련 업무,
이 대부분이 농협 채널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전국 1110개 조합, 3705개의 지점이라는 인프라를 정부가 이용하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을 받으려면 농협조합원이 하고 농협 담당자를 통해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농가에 오는 길이 사실상 농협 한 채널 뿐입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만드냐면 스마트 기업이든 정밀농업 스타트업이든 농가의 서비스를 팔려면 결국 농협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시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금융 수익이 경제 사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거죠. 정부 보조금이 농협 한 채널로만 흐르는 구조.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아무도 깨뜨릴 수 없는 자기 강화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농협은 경쟁 없이 존속하고 민간 기업은 진입이 차단되고 농가는 농협에 종속되고 정치인은 농협을 통해서 농촌표를 관리합니다. 누구도 이 균형을 깨뜨릴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잘하는 농협도 많이 있습니다. 한평의 월야농협, 정읍 7번 농협, 청송 현서농협, 청주 오창농협, 이천 대월농협, 경제사업을 제대로 하는 모범 사례들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민 출신 조합장이 경제사업을 농협의 본업으로 인식하고 조합원 조직하에 직접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협들이 전국 1110개 중 5곳입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더 있겠죠. 나머지 1100곳은 신용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곳이 모범이라는 건 1100곳이 그렇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결국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개인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농민이 농협에 원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교섭력, 제값판매, 리스크 분산. 해외 좋은 협동조합들은 이걸 해냅니다. 한국 농협은 구조적으로 못합니다. 575조 금융회사의 경제사업이 부속품으로 달린 구조, 정부 보조금이 농협 한 채널로만 흐르는 구조, 이 두 가지가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것만 원인으로 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그러면 핵심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월 1일 발표된 187만 직선제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는 조합장 1110명이 중앙회장을 뽑습니다. 앞으로는 중복가입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1인 1표로 직접 뽑습니다.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되고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줄여 2031년부터 조합장 동시선거와 함께 치릅니다. 배경은 명확하죠. 현 조합장이 농협 재단 사업비를 이용해서 4억 9천만 원 규모의 답례품을 자신에게 도움을 준 조합장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합장들로부터 황금 열쇠를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고요. 1110명이라는 소수에게 금품이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다. 이 진단은 맞습니다. 187만 직선제로 바꾸면 물리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해집니다. 금권 선거를 막는 데는 굉장히 유효하겠죠.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금권 선거를 막는 것과 농민이 원하는 농협을 만드는 것은 같은 일입니까? 같은 일은 아니죠.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가 안 맞습니다. 187만 조합원 안에는 전업농도 있고 겸업농도 있고 사실상 농업과 관계없는 도시조합원도 있습니다. 정부가 조합원 자격 정비를 하겠다고 했지만 정치적으로 조합원 수를 줄이는 건 어떤 후보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187만 표를 얻으려면 어떤 공약이 나올까요? 수만 명 전업농을 위한 수매 가격 인상이나 수출 다각화, 아니면 187만 전체에게 체감되는 대출 금리 인하, 공제 할인? 후자가 표를 더 많이 모읍니다. 직선제 회장의 공약은 경제사업 혁신보다는 금융 혜택 확대 쪽으로 끌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까 정리한 교섭력 강화, 제값 판매와는 방향이 다른 거죠. 둘째, 선거를 바꿔도 사업 구제는 그대로입니다. 회장이 누가 되든 575조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와의 관계, 금융에서 경제사업으로의 교차 보조, 정부 보조금의 농협 독점 경로, 자재 유통 조달 시스템, 이건 회장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관행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본 5곳의 모범농협은 지역조합장 개인 의지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앙회장은 다릅니다. 지역조합장은 자기 조합 하나 바꾸면 됩니다. 중앙회장은 1110개 조합, 금융지주, 경제지주, 계열사 전체의 기득권 구조와 싸워야 합니다.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셋째, 오히려 권한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 우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 겸직 금지, 감사위원회 신설, 퇴직자 재취업 제한 같은 견제 장치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선의 민주적 정당성이 제도적 견제를 이긴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죠. 187만 표를 얻은 회장이 분권적 개혁을 하기보다는 중앙 집중형 사업 확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우려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직선제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권 선거를 막는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직선제는 거버넌스의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농민이 진짜 원하는 것, 교섭력, 제값 판매, 리스크 분산, 이걸 만들려면 선거 방식이 아니라 사업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개혁 추진단은 이번 직선제를 1단계 개혁이라고 구정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도시조합 역할 재정립, 조합 경쟁력 강화는 2단계 개혁에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책에서 2단계라는 말이 나오면 경험적으로는 그건 도착하지 않는 목적지입니다. 익히 여러 번 경험했었죠. 1단계에서 정치적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 자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끝내면 농협개혁했다는 성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더 어렵고 저항이 큰 사업구조 개혁까지 밀어붙일 동력이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려하는 거죠.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게다가 2028년에 직선제 회장이 선출되면 사업구조 개혁은 그 회장의 의지에 달립니다. 187만 표로 선출된 회장이 자기 조직의 기득권을 해치하는 개혁을 스스로 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2단계 개혁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의제를 세워야 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진짜 필요한 의제는 이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제라는 뜻이죠. 첫 번째는 경제사업의 독립손익을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수익이 경제사업의 적자를 조용히 메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돈을 벌고 어떤 사업이 돈을 까먹는지 숫자로 드러나야 개혁의 근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정부 보조사업 채널을 경쟁에 개방해야 됩니다. 농협만 유통하는 파이프라인을 열어가지고 농가가 민간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자재 보조, 기술 도입 보조를 바우처로 전환하면 농가가 어디서 사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품목별 전문조합에 독자적 사업 역량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스프리가 키위 하나로 세계 1위를 했습니다. 한국 딸기도 한우도 인삼도 농협 밖에서도 독자적 브랜딩과 수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는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실질적 분리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1년에 신경분리를 했다고 하지만 금융수익이 경제사업으로 흘러가는 경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금융은 금융으로, 경제사업은 경제사업으로 각자 시장에 검증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이번 직선제 개혁에 포함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농민이 농협에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내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아줘. 자재비 합리적으로 깎아줘. 위기 때 버팀목이 되어줘. 세계에서 잘 작동하는 협동조합들은 정확히 이 일을 합니다. 조합장 직선제는 근권 선거를 막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575조 금융편중구조, 경제사업의 만성적 저수익, 정부 보조금의 농협 독점,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 차단,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누가 회장이 되든 농민이 원하는 농협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선거 방식이 아니라 사업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선거 방식부터 바꾸고 사업 구조를 바꾸겠다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저도 기대가 큽니다. 직선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발점에 있어서 개혁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 한 발자국도 못 됐습니다. 정말 한 발자국도 못 됐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선언합니다. 60년 만에 대개혁, 농협 중앙의 권한을 없애고 지역 농협에 자율성을 주겠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다음 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지식채널 지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